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배터리데이 관련 겸해서 정리 겸 얘기해볼까 합니다. 테슬라는 정말 새로운 배터리를 선보일 수 있는가,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사실 최근의 이야기를 접하며 최근 UAM에 대해서 정리하고 스타링크에 대해서 공부하고 모빌리티 전반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테슬라는 정말 전기차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오늘은 앰프리우스와 테슬라,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리콘 나노와이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터리데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공개되면서 백그라운드에 있는 그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죠. 외국의 누군가 확인해보니 이것은 나노와이어에 가깝다고 합니다. 떡밥 뿌리기를 즐겨하는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자 하는 건 단순히 배터리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시작은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개발하는 기업 중 하나인 앰프리우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100% 실리콘 나노와이어 배터리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밀도와 수명 주기에 있어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란 야망을 품고 있는 기업이죠.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제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기존 배터리에서는 주로 구하기 쉬우면서 음극 활물질로서 안정성도 높고 화학적인 반응도 괜찮았기 때문에 음극에 흑연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여기에 주로 인조 흑연이라든지 실리콘을 살짝씩 섞으면서 변화를 줬었죠. 그러나 흑연을 모두 실리콘으로 교체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10배의 용량을 갖게 되지만 충전할 때 팽창을 반복하기 때문에 균열이 생기고 그에 따라 용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죠.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흑연에서 실리콘 쪽으로 나아가지도 못할 뿐더러 가격이 굉장히 비싼 방식이었죠. 앰프리우스가 내놓는 솔루션은 이랬습니다. 이렇게 생긴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통해 100% 실리콘으로 음극재를 채우겠다는 것이죠. 2007년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원은 배터리의 실리콘에 관련된 해결책을 발견해냈습니다. 팽창과 수축에 따른 크랙을 방지하는 구조를 짰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에 리튬을 흡수할 때 여전히 부풀지만 이런 나노 기술로 하여 실리콘 사이에 공간을 주기 때문에 이 사이가 부서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처럼 부풀더라도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하여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위한 100% 실리콘 나노와이어 음극재를 생산해냈고 이를 위해 앰프리우스가 설립되었습니다. 여기서 원래 음극재에 구조상 강한 흑연을 넣는 이유는 사이사이에 리튬이 들어가더라도 변화가 상대적으로 덜할 만큼 강하기 때문인데 실리콘 같은 경우는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쉽게 균열이 가서 쉽게 부서져 버리고 부서져 버린다면 용량이 매우 빠르게 작아지는, 한마디로 수명이 매우 빠르게 줄어드는 단점이 있어 왔습니다. 깨지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필름 방식이나 입재가 아니라 나노와이어를 통해 팽창시킬 수만 있다면 상대적으로 흑연에 비해서 충전 속도도 빠르고 용량이나 밀도, 그리고 기존의 실리콘계 음극재에 비해서 수명 주기도 매우 유의미하게 늘릴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 앰프리우스는 이러한 나노와이어 방향을 미뤄왔습니다. 여기까지 앰프리우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앰프리우스와 테슬라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었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보이는 모습을 보면 앰프리우스와의 협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개연성이 약할 수도 있지만 지난 7월 말쯤에 노래가 좋다며 깨지지 않아요 라는 가사에 대한 시그널을 준 적도 있었죠. 물론 이게 슬랭으로 치면 마약하지 않을게 이런 얘기이기도 하지만요. 두 번째, 앰프리우스의 헤드쿼터 이전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앰프리우스가 원래는 여기 없었습니다만 2018년도쯤에 로드러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테슬라의 바로 옆으로 본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로드러너 프로젝트와의 연관성을 고려해볼 때 이것이 HQ가 참 가깝다는 것이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코앞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세 번째는 앰프리우스 출신 중역의 이직입니다. 세 번째로 앰프리우스 내 중역들 하나였던 엔지니어링 운영관리자인 차오님께서 앰프리우스에 8년 4개월 동안 일하다가 비교적 최근인 2019년 8월부터 지금까지 테슬라의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5년 전 누군가의 메모에서 시작됩니다. 어떠한 근거도 어떠한 단초도 없었지만 누군가는 말했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5년 전 누군가 테슬라 커뮤니티에 하나의 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의 코멘트가 달리죠. 앰프리우스와 파나소닉이 지난 몇 년 동안 2020년까지 실리콘 음극재를 완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이것은 사실 시기가 놀라운데 2015년의 이야기입니다. 스타트업과 당시 현존하던 사업자들 사이에서 미리 준비하던 관계가 꽤 돈독했다는 것이죠. 보통은 실리콘계 음극재라고 하면 다들 배터리 회사 내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겠지만 흑연이 안정성도 높고 구하기도 쉬워서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한 등 이점이 많기 때문에 흑연과 이것저것을 더해 얼마의 실리콘 혹은 얼마의 인조 흑연이 들어갔냐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은 아까 말씀드렸듯 잘 부서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실리콘의 비중을 늘리면 늘릴수록 용량이 커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약해보자면 지금
지금까지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실리콘은 그 특성상 깨짐 때문에 수명이 많이 줄어든다는 치명적 단점, 그리고 가격이 비싸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킬로그램당 용량을 밀도 높게 가져갈 수 있게 되고 충전 시간을 매우 빨라지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이 방향을 그대로 그려본다면 엄청난 개선을 의미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수많은 물음표가 있으며 거대한 로드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량 생산 및 수율의 문제라든지 수명 주기의 문제, 연구소에서의 개발과 이를 실제로 대량 생산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아직 한참이나 건너야 할 산들이 많지만 실행될 수 있다면 분명히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먼 미래인데 왜 이걸 지금 얘기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100만 마일로 가는 길은 셀2팩 기술 혹은 샤시에 그대로 배터리를 넣어버리는 CATL 배터리가 있는 시점이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 나오는 것이 테슬라 에어입니다. UAM이라고 하죠. 이전에도 영상으로 업로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배터리가 400W시 정도 될 수 있을 정도라면 UAM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초기에 언급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나는 물체를 만들려고 한다면 당연히 배터리의 중량, 밀도, 충전 속도, 수명 주기 등 다양한 배터리의 분야에서 발전이 있어야 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더해 항공 관제 혹은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스타링크 프로젝트와의 연결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지구 저궤도에서 쏘기 때문에 난반사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아마존이 드론 배송을 위해서 카이퍼 프로젝트를 한다고 예상하듯이 테슬라가 UAM을 위해서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오른쪽에 테슬라가 가진 4가지 큰 역량이 모두 UAM을 위한 가장 필요한 4가지 기술들입니다. 파일럿이 있으면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비용 대비 불가능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테슬라 에어의 힌트에 엮어서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400W시로 생각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해 실험실에서 뿐만 아니라 대량 생산을 위한 높은 수명 주기를 갖는 400W시의 배터리는 3, 4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이러한 방향성이 테슬라 에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400W시라는 건 그가 말했던 UAM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하이니켈 양극재와 실리콘 나노와이어 음극재, 그리고 맥스웰의 건식 전극 코팅 기술을 통해서 테슬라는 최대한 선보일 수 있는 고사양 배터리에 대한 계획을 말해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NCM, NCA 등 얘기가 많은 것처럼 니켈은 고용량을 의미하고 망광과 코발트는 안정성, 알루미늄은 출력 향상을 의미하는 등 이 모든 것이 양극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술은 양극재에 한정되어서 많이 얘기되고 있었는데 나노와이어 기술을 통해서 음극재에서 실리콘 혹은 인조 흑연 배합 단계를 넘어선 계획이 지금 테슬라가 어디까지 실천했냐는 것입니다. 대략 400W시 per kg을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은 배터리 데이에서 발표하게 되는 부분은 전기차로의 도입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 더 저렴하게 하여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침투율을 높이기 위해서 100만 마일이 필요한 부분과 하늘을 나는 배터리로서 고용량, 고밀도, 높은 충전 속도를 가져가되 앞으로 수명과 가격을 맞추기 위한 연구로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테슬라가 CATL의 인산철 배터리를 받아들여서 쓰는 것을 보면 중국 내의 보조금으로서의 이점이나 로보택시를 위해서는 낮은 에너지 밀도를 보이더라도 무조건적인 수명 주기와 가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심지어 모델 3 정도라면 굳이 고사양을 통해서 늘리지 않고 그냥 배터리를 2배로 늘려버리는 쪽이 가격이나 수명 주기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에 중국의 한 시장기관에서는 CATL 셀2팩 기술을 통해서 NCM811에 비해 가격은 30% 저렴하지만 성능은 90%까지 따라올 수 있는 배터리가 가능하다고 분석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저가형과 고성능형 이런 식으로 2개로 나눠본다면 기존의 배터리 기업들을 모두 부숴버리는 형태로 진행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전기차를 위한 배터리, 테슬라 에어를 위한 배터리의 성격 차이가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싸져야 하는 배터리에는 완전히 싸면서 로보택시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최고의 안정성과 최고의 수명 주기를 갖는 자를 선택할 것이고, 트럭이나 롱레인지 등 모델에게는 하이니켈 양극재와 실리콘 나노와이어 음극재를 써야 하지 않겠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새 기업과의 발전은 당분간 함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에어까지를 생각해볼 때 지금으로서 초고사양 배터리인 엠프리우스와의 협력이 맞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단가가 매우 비쌀 것이므로 차세대 로드스터나 세미트럭 등에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세미트럭을 왜 그렇게 미뤄왔는가, 로드스터를 왜 미뤘는가에 대해서도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테슬라가 자체 개발해서 400W시 per kg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파나소닉과의 협력을 생각해 보았었는데 이전에 잘 기억해 보시면 테슬라의 자체 협력사인 파나소닉은 5년 안에 배터리의 밀도를 20% 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400W시 정도 되는 것은 20%의 향상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배터리 기업과 테슬라와의 각각의 목표가 테슬라 입장에서 적절한 수단으로서 이 기업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닐까. 테슬라가 가져가는 지금 보는 비전이 조금 약간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술이 접목됐다면 실리콘 음극재의 고질적 문제였던 균열로 인해 생기는 수명주기의 치명적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엠프레우스의 홈페이지 설명처럼 게임 체인저 퍼포먼스를 보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긴 수명주기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되기 위해서는 양산과 수율까지 생각해 본다면 지금으로 봐도 꽤 오래 걸리겠죠. 이는 차근히 미래를 두고 생각해 봐야 할 길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스크에게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트윗을 다시 짚어보면, 그러면 400W씩 위드 긴 수명 주기는 아직 안 됐다 이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위드를 왜 넣었을까? 그럼 그냥 400W씩 per 킬로와트는 됐다는 건가? 그렇다면 배터리 대에 400W짜리 배터리를 들고 나올지, 400W 정도 에너지를 가질 수 있으면 UAM을 생각해 볼 수 있다던 그의 말이 펼쳐질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여전히 밝혀진 것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머스크는 아크인베스트 애널리스트와의 트윗을 통해 머스크는 엠프리워스와의 협력을 부인하지 않았고 400W씩 위드 긴 수명 주기에 대한 언급을 강조한 것을 볼 때, 그럼 이것이 400W에 대해서는 이미 거의 준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5년 어떤 배터리 기술자의 메모에서 남겨졌던 기록들을 따라 올라가게 되면 도대체 한참 전에 어디까지 생각했던 것인지, 어디까지 미래를 구상해오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라는 작은 사람의 작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에는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시길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